선생님 혹시 동영상 한 번씩 보십니까? 네, 가끔씩. 예.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상생상극론을 했습니다, 그지? 네. 그 상생상극이 이제 어떤 게 상생상극, 이런 게 상생상극이라 하는구나라는 거는 이제 조금 감은 오시죠. 예, 그래서 상생이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거 그런 거죠. 내가 뭐 힘든 사람 밀어주는 거, 뭐 이런 대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힘이 빠지잖아, 그죠? 나는 힘이 좀 빠지더라도 상대한테 좀 힘을 전가해 주는 거, 그죠? 좋게 이롭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이제 상생이라 했다는. 상극이라 하는 거는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갈라는 놈 잡아당기고 때려쓰려는 바른다는. 예.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상극이라 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생상극이라 하면 무엇이 상생상극인가? 결국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했잖아요. 그 오행의 우리 책에 지금 55쪽에 보시면 오행의 상생상극이라 해놨거든요. 그 오행은 목화토금수였죠. 그 지난 시간에 그림이 뭐였냐면 결국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했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토는 다시 금을 요거는 이제 생했고 생한다라고 할 거지요. 금은 다시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예? 그 책에는 있지 지난번에 했고 그다음 이제 극이라 하면 요거 이제 한 칸이 그 책에도 있죠. 한 칸을 건너갑니다. 화를 건너가서 목국 토한다라고 했고, 그죠? 토는 이제 물길을 가로막는 그런 거죠. 수는 불을 끈다는 개념으로 수극화라고 했고, 화는 금을 쇠를 녹이는데 사용되고, 금은 나무를 자르거나 다듬는 데 사용된다. 이래서 극한다. 극은 이길 극자를 쓰니까 상대적으로 이기고 진다. 그죠? 만약에 목극토 하면 목은 이기지만 토는 목에 의해서 진다. 이런 개념도 됩니다. 이런 개념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상생상극은 상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음양오행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 작용하는 것이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상생적으로도 작용하고 상극적으로도 작용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생상극만 하면 그죠? 다 좋은데 더 복잡하죠. 이걸 이제 우리 인간 삶에 대입을 시키려니까 우리 삶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입시키려니까 단순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있는 게 뭐가 하면 만약에 목생화지만 목생화라 하는 거는 1대1일 때 가장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1대1일 때.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목이 한 3이 되고 1대1이 아니고 그죠? 1대1은 목이 한 3이 되고 3대1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죠? 불이 싹 펴려고 하는데 나무를 무대기로 갖다 얹어보면 뭐야 되는 불이 꺼지는 현상이 나는데 이게 자연에서 이제 볼 수 있어 그죠? 이게 우리 이제 이 명리적으로 보니까 이걸 목다화식 불이 꺼지더라는 얘기죠. 그 우리 삶에도 이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나오나 하면 만약에 목이 내한테 뭐 내가 하는 일이다. 아까 뭐 식상이라 뭐 중급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거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목이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죠? 화는 일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 과정이라면 여기에 대한 결과잖아. 일은 쎄빠지게 많고 바빠지는데 결과는
여기 묻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는 일을 했는데 왜 이래 결과가 좋게 안 나노? 탓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우리 삶에 이제 적용시키자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많아지면은 결국은 목은 또 목이 많아지면은 그 목다화식도 되지만은 그죠? 그다음에 이 물기도 말라버린다고요. 지나친 적은 물에 의해서 그죠? 많은 나무들이 자라려고 하니까 물기만 마른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 목다화 숙이 된다. 화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 삶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연출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든 결국 이게 많아지니까 또한 수는 이 나이거든, 본체가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나 목이 일이고 이게 결과라면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기운이 약화되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게 기운이 많은 것에 의해서 이것도 약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결국은 나는 나의 건강이 약화된다.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생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생은 단순하게 이런 걸 상생관계라 하는데 그런데 어느 하나가 1대1로 대등할 때 그 상생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하나가 어느 지나치게 많거나 편중돼 있다면 그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한다는 게 오히려 그를 그리칠 수도 있다. 자, 우리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대중들 있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남들은 조용하게 식사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있는 음악이 쫙 깔아주고 레스토랑 가면 그런데 아이들의 성격이 좋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유분방하게 노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상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야 너 잘한다, 오야 잘한다. 이런 관계가 상생의 관계고 그건 야 하지마 이 뭐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그렇다면 그 상생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상극을 해줘야 바람직하는 거죠. 그 당연히 상극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극이라고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상극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이 활동이 지나친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죠? 활동이 지나친 건데 또 여기서 생을 해주면 야 너 좋다 하면서 이 술생목 해주면 이건 이제 이 생하는 게 이제 오히려 더 지나쳐서 안 좋게 된다.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자꾸 노는데 저기 그건 상생해 준다고 엄마가 어야 뭐 공부가 대수가 건강하면 안 되나 놀으라 하면 자꾸 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공부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균치 이상 되지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서 떨어지잖아요. 경쟁력에서.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도돼야죠. 상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 앞길을 만든 거죠. 지 사회에서 경쟁력을 세우게 하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상생상극을 우리 인간 사이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개인 명에서 또 아까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이 하나고 그죠? 또 화가 뭐 3개나 되고 예를 들어 토가 없고 그죠? 금이 뭐 한 3개나 되고 뭐 수가 1개 있더라. 예를 들자면 이랬으면 자 볼게요. 금은 수를 생했지만 그죠? 수는 또다시 목을 생하잖아요. 금생수 하면서 3, 수 1, 목 1, 그죠? 이 관계를 잠시만 예를 들자면 3, 토는 없고, 그죠? 이렇게 있다면, 보시다 이 본래 이것은 이제, 자, 나라고 1, 1이 있지만, 그러면 이 한 가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금생수 하죠. 금생수 분명히 하겠죠.
금생수 하는데 수기가 약하니까, 그죠? 자, 한 가지 다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은 만약에 금생수하고 또 뭡니까? 금극목도하고, 그죠? 또 뭡니까? 이 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죠. 한 가지 일이. 한 가지.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제 임인이라는 기운이 오면, 그죠? 이제 수, 생, 목에 이제 운이 온단 말입니다. 그럼 수는 수대로 이런 작용을 할 것이고, 수가 이제 만약에 여기 왔다면 수가 플러스 1로서 작용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쉽게 예서. 그러면은 수가 왔어. 그러면 수생목 하면서 목의 기운을 증강시켜 주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수극화 하겠죠. 수극화 하니까 이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니까 이걸 기운이 조금 다운시켜 드려요. 기운을 넘치는 것을 다운시켜 주니까 이건 오히려 나은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되고, 수가 오면서 또 금의 기운도, 금이 약간 지나치게 기운이 세잖아요. 이것도 조금 다운시켜 주는 거라, 여러 가지. 그럼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나친 화와 금이 지나친 것을 조금 수그러들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평준화, 균형을 잡아주는, 중용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안정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좋은 기운이다 하는 거죠. 지나친 것을 그저 중용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이건 뭐 이면 또 목이잖아요. 이는 그죠? 이거는 목이란 말이에요. 목에 플러스 1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운에서 오는 기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훨씬 그 같은 1대1이 아닙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을 의해 이기겠습니까? 운은 우리가 감당 못해. 우리가 그걸 예측하고 조심하고 비켜나가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고 해야 되지만, 운을 극복해야겠다라는 거는 보통 뭐 운명을 내가 개척한다, 내가 노력에 의해서 그걸 등급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러죠. 신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한치 앞도 못 보는데 우리가 그걸 의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인데, 근데 이 만약에 지금 인이라는 현실적인 운이 오면 플러스 1 이상입니다. 사실은 플러스 2 정도로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이 작동한 거죠. 이거는 누굽니까? 만약에 내 본인이다, 내다, 나를 상징하는 오행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결정 못하거나 나한테 자신감이 확 생기는 겁니다. 또 건강이 확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안 좋아도 좋다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자신이 만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한 가지만 합니까? 내 그러한 마음이 내 일하는데 확 쏟아붓겠죠.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행동을 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을 다 움직이게 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도 내가 다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내가 막 확 높아져서 자신감이 확 생기니까. 그럴수록 지나고 나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운이 계속 와 있는 아니잖아요. 해가 거듭되잖아. 거듭되다 보면 올 겨울쯤 가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만 탁 찾는 거죠. 안정되게 정립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을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 이 기운이 있는 것도 수의 것도 끌어다 쓸려 하거든요. 수의 것도 끌어다 쓸려 하고, 여기는 수는 뭐가 하면 나의 자존감, 이 목은 나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과감성, 내가 뭔가 내지를 수 있는 이런 건데, 그걸 쓰려고 하니까 수의 것을 끌어 쓴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글과 학문입니다. 인성을 뜻하는 거죠. 그러한 환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 이걸 끌어다 쓰니까 공부하는 놈이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공부에 집중하려면. 그래, 결국은 공부에 집중하려니까 내 하던 일을 변경하거나 줄이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학자는 빈자죠. 그러네. 인데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상생상극이란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을 우리 명에서 놓고 보면 오행에서 놓고 보면 상생상극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더 상생상극은 자 그러면 상생상극이란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해를 하셨다고 봅니다. 아까 한 가지만 뭐 1대1 상황에서 상생상극을 뜻하는 거고 적절히 조절을 상생은 조절을 키워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밀어줬다가 당겨줬다가 조절을 적당히 너무 지나치게 때리는 놈한테는 숨이 차서 또 혹시 넘어질 수도 있잖아. 적당히 가자고 조절해주게 하는 이게 상생상극이다. 안정적으로 적당히 가자 이거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과 적은 거의 차이 그죠? 많은 것과 적은 거의 차이 편중돼 있는 거 그것은 분명히 상생한다 하지만은 불을 꺼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생상극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상생상극론을 제일 밑에 보면 생할 건 생해야 하고 생받아야 될 건 생받아야 되지만 극해야 할 건 극해야 하고 극받아야 될 건 극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55쪽에 있는 55쪽 맞습니까? 이쪽에는 그 오행의 여러 종류 속성 일람표입니다. 소속표. 자 이건 이제 뭘 나타내노 하면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건 완전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에는 이제 이 그대로 이 나란히 그죠? 목화, 토금, 수가 있고 수가 있다. 그 이 물상 쪽은 이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러니 목을 나무로 본다면 목을 나무로 치면 화는 뭐냐는 거죠. 화는 목을 나무로 치면 화는 불이 되고 이런 얘기죠. 화는 불로 보기도 하고 이 불화져서 이 불로 보기도 하고 또 빛 이런 것들 되기도 하고 토는 여기는 흑토자를 썼고 쇠, 물 이제 이 하나의 자연의 것을 상용한 거죠. 그랬는데 자 물질로서는 그런데 근데 이 그 밑에 보면 음양오행 해놔놓고 더하기 빼기 안 해놨습니까? 그 각 오행에 양과 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양과 음이 하나씩 다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 이제 수리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수리라는 것은 우리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 하나 들어보셨죠? 여하튼 뭐 그런 거 볼 때 1, 2, 3, 4 그 배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그 신사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따로 이제 그걸 이제 요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일제 상황 때 일본 사람들이 이 명리를 합니다. 하면서 12신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적용되는 거니까 크게 이런 게 있더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천간 해놔놓고 또 가벌병정이 있죠. 이게 우리 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은 했는데 천간은 갑과 을이 있었고, 그 다음 병정이 있었고, 이게 전부 다 이 오행에 양과 음으로 배속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토는 무기를 양토, 음토라 했고, 금은 책에 있다시피 경신금을 금이라 했고, 그죠? 양금과 음금. 그게 이제 수는 임계수를 수의 양과 음, 그래 오행이 양과 음이 항상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천간에서는 각각 두 개씩 그렇게 배속돼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했고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또 있죠. 인묘는 목에 해당됐고 사오는 또 화에 배속시켜놨고 그죠? 그리고 진술, 충미는 다 각 계절에 환절기에 속하는 계절을 전부 토로 배속했더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신유를 이제 이 금에 배속시켜놨고 해자는 수에 배속시켜놨다는 얘기죠. 거기에 소속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오음. 목에는 기역과 키역이 있고, 그죠? 책에. 그 다음에는 화에는 니은과 티귿과 리을 요게 있고, 거기 소속돼 있죠. 그 다음에 토는 뭐, 미음과 비읍과 피읍, 요걸 이제 이 토라고, 요렇게 돼 있죠. 금은 시옷, 지옷, 치옷, 이거죠. 이응과 히읗, 이걸 이제 순화했다. 자, 이거는 이제 선명하게 이름 짓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름 짓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 누구처럼 수와 목이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이름자에 들어갈 때 수생목하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름 딱 나오죠. 그러면 수에 해당되는 자음은 이응하고 히읗이고 목에 해당되는 자음은 기역하고 키역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모음은 또 아야, 어여, 뭐 또 거기서 뭐 양음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름은 뭐 이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향기, 그죠? 이해되시죠?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잘 짓기도 한다. 제가 성명학 책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진다, 자음이.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이제 근데 다른 내용이 혹시 다른 혼자 공부하신 선생님들을 보면 여기 수와 수에 해당되는 이응과 히읗과 그다음 토에 해당되는 미음, 비읍, 피읍이 거의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바뀌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에는 요게 맞습니다. 책 요게. 근데 그분들은 지금 요거 이 자음의 오행은 세종대왕 해리본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 없을 때는, 그게 우리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옛날부터 막 이름 짓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에 따라갔거든요. 누가 뭐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모양새를 가지고 학교에서 뭐 교수들 계속 연구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학문을 그대로 이제 전수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국은 세종대왕 해례본에 나와 있는 거니 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고수의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요건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이 수오행하고 목은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목은 38, 그죠? 그 다음에 화는 27, 토는 어떻습니까? 5와 0, 5와 10이죠. 5와 10, 3, 2, 5, 4, 9, 1, 6 이래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하게 주역에 더 근원인 기원전 한 5,000년, 5,500년 전에 이 역학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 단계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도와 낙서가 하도는 그림의 상생도를 뜻합니다. 하도는 결국 이 상생도예요. 오행이 조금 전에 상생상극 했지 않습니까? 상생 그림을 하도라 하고 낙서는 이 상극도를 말합니다. 이 상생도와 상극도의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수는 여기가 항상 수였죠. 반대가 화였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토. 이게 목이었죠. 제 그림에 의하면 여기 이제 금이었지 않습니까? 이 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수는 16이잖아요. 16.
점 하나와 점 6개가요. 가운데 토는 가운데 점 5개와 하나, 둘, 셋, 넷, 5개와 10개가, 그죠? 10개, 네, 다, 일곱, 여덟, 아홉, 뭐 10개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는 38, 하나, 둘, 셋, 3에서, 이 선천수라는데 1에서 이 가운데 5를 다 하니까 6인 거예요. 숫자가. 그래 6이 나오고 선천수, 후천수 이래서 나온 거고. 38목은 3에서 가운데 수 5를 다 하니까 8이 되잖아. 38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7은 2개에서 또 5를 더 하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그러면 뭡니까? 4개에서 하나, 둘, 셋, 4개에서 다시 5개의 숫자를 더 하니까 9수가 나온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점의 숫자예요. 그래, 수는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1을 준 거예요. 시작을 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시작을 준 거예요. 음은 1이요, 양은 갈라진 2라는 거죠.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고. 그래서 수가, 음은 1이고, 양수가 2수가 된 거예요. 1수가 2수고. 그래서 이 생명,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생명의 수 3수가 나오고 3개가. 그 다음에 3다음에 이제 4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5를, 가운데 토에 5를 더한 게 2수인데 이게 하도에 있는 그림입니다. 낙서도 이거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목생화 이런 기준이지만, 그죠? 기준이지만, 그건 또 거꾸로 오도록 합니다. 수극, 토, 이런 식으로. 토극, 목, 이런 식으로 거꾸로 삼극도예요, 이걸. 이게 하도와 낙서가 우리 역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글 자식을 도와 서를 따는 게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우리 인류 문명의 가장 근원이란 얘기예요. 음양은 뭐죠? 음양은 태극은 무곡 태극, 태극은 우리 우주의 근본을 뜻하는 거고, 하도와 낙서는 여기서 도서관은 우리 문명의 가장 근원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수는 목은 38목이고 화는 이체를 화라하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목과 수가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수를 쓰더라도 38과 16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죠, 학자들이. 그래서 철학관에 가면 문의 비밀번호를 38, 16을 쓰든지 섞어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쓰든지 이 수의 기운을 많이 가지는 게 좋다라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활용된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방위는 방위. 방위는 이제 아시죠? 목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 목은 해가 뜨는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그 다음에 서늘한 가을로 넘어가고, 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다. 그래서 수는 겨울이라 뜻하는 거죠. 봄, 이제 가을에 이 방향을 가다가 내가 이 계절로 갔거든요. 이 금은 이제 서쪽이죠. 서쪽을 뜻하고, 북은 가장 추운 곳이니까 이 북쪽을 뜻한다. 이 방향으로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목기와 수기가 부족한 사람은 그 기운은 자연에서 어디서 가장 얻을 수 있을까? 방위로 따지면 수생목 하는 북동쪽. 그럼 이동하려면 북동쪽의 방향이 나한테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활용이 세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이 상생상극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토는 말씀드려요. 토의 위치는 중앙입니다, 중앙.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방위를 했고, 오상은 이제 목은 이제 인자함을 상징한다. 화는 내 성질이 화끈해도 이 예의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는
이 신의를, 그죠? 신의를 중시하고, 그러면 내가 성질이 칼 같아도, 그죠? 의리는 중시한다. 이런 얘기고. 이 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차분하게 무같이 속에 하나도 남들의 내 속을 안 보이는 거지만은 나는 상당히 지혜를 중시한다. 그죠?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다. 지혜는, 그죠? 이렇게, 그렇게 써야지고. 그 다음 절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우리가 했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시겠고. 그 다음 오악, 오색. 그죠? 오악은 풍열, 목은 바람을 뜻합니다. 목은 바람을 뜻하고, 화는 열을 뜻하고, 그 다음에 토는 습. 그죠? 습하다. 그 다음 금의 기운은 조하다. 이건 온도로 하는 거죠. 조. 마르다. 건조하다라는 얘기고. 그래, 이제 이 수는 춥죠. 찰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풍, 열, 뭐 한습, 그죠? 이게 이제 화는 열로 해놨지만은, 따뜻할 난자를 쓰기도 합니다. 따뜻하여서 난. 그래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색깔로서는, 목은 청색, 청록이라거든요. 목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는 봄이니까 세상이 전부 파랗게 청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목의 색깔은 청록색. 그래서 청색이라 해놨고. 그 다음에 화는 어떻습니까? 열, 뜨겁잖아요. 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색깔은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그 다음에 토는 중앙에 노랑. 이 옛날에 토는 노랑은 이 황제라 했대요. 황제. 이 옛날에 뭐 청나라 때 전부 노란자 왕들이 노란을 그렇게 상징하시면 되겠고. 근데 금은 흰색을 뜻합니다. 그다음 수는 검정색을 뜻하고, 수는 검정색. 우리 사람 죽고 나면 또 검정에 보이고, 귀신들, 저 풍망산천 데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 전부 검은 옷 입잖아요. 그래서 상징할 수도 됩니다. 그래 해라고. 자, 여기서 아까 또 오씨가 빠졌네. 아침 목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요 밑에 보면 목의 여기 이제 이 자축 인묘 시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시를 시간과 같이 해놨는데, 목은 이제 인묘진을 목이라 안 했습니까? 그죠? 인묘진 목은 시간이 불편해. 인묘진 목은 시간이 인낸 시간이 3시 31분부터 다시 반까지. 묘 토끼 시간은 이 새벽이잖아요. 일어나는 시간. 진시까지. 그죠? 요거는 목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의 시간으로 보면 사오미가 화지 않습니까? 그럼 사오미가 이제 이 화의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유술, 이제 금의 시간이 되죠.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의 시간이 된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한 이 기운을, 우리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타고난 8글자의 명이 이러하니까 그럼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느냐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뭐 전부 뭐 인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죠. 이게 내 명이 이러면은 내가 그걸 좀 더 개선해서 더 노력을 하면, 그걸 이제 소위 여기 이제 명리학에서는 용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을 쓰라는 거든. 똥 눌 때만 용 쓰는 게 아니고 용 써라. 그러면은 네 명이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이걸 명리학자들의 지론이 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대개가 네 명이 이러니까 원래 운이 좋다 나쁘다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용서라.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이 나중에 용신 찾아갑니다. 저도 수성구 친구 사무실에서 내가 한 평수, 굉장히 큰 평수에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개인적으로 개인 지도도 하면서 내 사무실에서 봐드리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명리를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변이라 해서 또 용신 찾기라 해서, 방금
쓸 용자 쓴 거예요. 이거. 용신을 찾는다라고 해서 그것은 안 가르쳐 주거든. 근데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보면 금방 찾아요. 안 들어보. 근데 1년치씩 다 배워놓고 이걸 따로 배우러 저인도 옵니다. 그럼 저는 좋죠. 땡큐지. 한 50만 원씩 받으면 되니까. 받고 가르쳐 주거든. 가르쳐 주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네. 모를 때는 온데 다 찾아다니 놔놓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쓸 용자, 용 써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똥 올 때만 용 쓰지 말고 용 써라. 네 삶에 용을 써라.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용 쓸 거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목이 기운이 부족해. 그럼 수목을 가지고 용 써라. 수목을 찾아서 용 써라. 그 수목의 기운이 어디서 있는데 무작정 수고 뭔지 화도 뭔지도 모르는데 왜 용 쓰노? 그렇기 때문에 명리를 배운 거죠. 그래서 개인 인문학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놨잖아요. 그럼 수목은 자연에서 언제쯤일까?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계절적으로 겨울과 봄이죠. 그럼 하루 중에는 언제일까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임묘진 시간대와, 그죠? 그 시간대가 우리 자연에서는 가장 그 기운이 왕성할 때다는 얘기죠.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시간대에 용 써라.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지금 여기 이제 내가 정리 일람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적용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오시도 있죠. 아침, 낮, 한낮, 저녁, 밤 하는 이러한 시기, 이러한 시간대에, 이러한 환경대에 가장 그 각각의 오행의 기운들이 가장 왕성할 때다. 이걸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장육부도 여기 또 나옵니다. 보면 그 밑에 오장육부 나오죠. 그래서 목은 간장과 썰개를 관장한다. 그죠? 그래, 목이 나쁘면은 간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내 명에서 목의 기운이 약한데 운에 오는 글자들이 금의 기운이라서 금극목으로 치면 그 해 내가 몸이 안 좋다면 간이 안 좋아질 수 없겠구나. 이런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상생상극으로. 그 다음 화는 심장 소장을 관장한다. 심장 소장은 오행으로 따지면 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토는 비위를 뜻하죠. 소화기 계통을 뜻하죠. 그걸 보면, 그 다음 금은 폐장, 대장, 대선. 이 호흡기 계통을 말하는 거죠. 폐장, 대장. 수는 신장, 방광. 그 수기운이 굉장히 약하거나 그 미미한 데다가 또 오는 위에서 토나 극하는 거, 톡이나 화기가 오면은 수기가 굉장히 극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에 또한 그 환경에 이미 수에 신장이나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환 부위,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강. 요 밑에 이제 12시간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자, 오늘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은 싹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마음에 커다란 변화도 오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마음이 변하는지, 아까 했잖아. 왜 어떤 꼭 이런 환경에서 내가 멀쩡한 직장, 좋은 직장, 남들이 보면 못 가서 안달나는데 그런 직장 놔두고 이동하려고 하고 이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그죠? 그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풀어보고 이제 우리 이 삶 속에 대입시키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런 시간이고, 요거 오늘까지는 이제 상생상극과 그걸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싹 다 했습니다. 진도가 참 이만큼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예. 초급반에서는
예? 이번에 그 초급반 아닙니까, 그죠?